이번에 세상에서 사과를 가장 안 하는 조직이 사과를 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주식과 펀드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인데요. 이런 조직이 원래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소송의 근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과가 왜 그냥 말이 아니라 공사 시작을 알리는 소리인 건지, 그리고 같은 날 돈의 흐름에서 잡힌 이상한 신호 하나까지 전부 다 순서대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브라이언 데일리라는 국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크립토를 잘못 다뤘다. 그래서 신뢰를 깨뜨렸다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같은 날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펀드로 하루에 3,400억 정도가 들어왔고 열흘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가던 흐름들이 이날 처음으로 끊겼습니다. 사과랑 돈의 방향 전환이 같은 날에 나온 건데요. 우연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날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관의 수장인 폴 애킨스 위원장이 올해 어떤 규칙을 만들지 적어놓은 계획표까지도 발표합니다. 그 안에 코인 관련된 항목이 3개나 들어있었는데요. 사과, 돈의 반전, 계획표. 이 겉으로 보면 따로 노는 뉴스 3개인데 근데 이 3개가 한 줄로 꿰어질 예정이에요. 그 줄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사과부터 뜯어보겠습니다. 규제기관이 사과한다는 게 왜 큰일이냐? 이런 기관이 잘못을 인정하면 그 말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데일리 국장은 공개방송에서 인정을 했죠. 이 사람이 누구냐? 증권거래위원회 안에서 펀드 심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펀드가 세상에 나올지 말지 그 문 앞을 지키는 책임자라는 거고, 그 책임자가 잘못했다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더 붙입니다. 이제부터는 질서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라고요. 이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말과 함께 꺼낸 숫자들이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 달마다 200건입니다.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ETF 신청서 숫자인데요. ETF가 뭐냐?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입니다. 이 ETF 시장 전체 크기가 7년 전에는 6천조였는데 작년 말 1경 8천조를 넘어섰고 1경은 1조가 1만 개 모인 돈입니다. 7년 만에 3배로 불어난 거죠. 근데 신청서가 매달 200장씩 쌓이니까 심사하는 쪽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어떻게 다룰지 60일 동안 업계랑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60일에서 75일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을 어떻게 손볼지도 이 논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신청서를 남들 몰래 비공개로 낼 수 있게 해주자는 방안까지도 검토되고 있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경쟁사들이 바로바로 베껴서 따라내니까 그걸 막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한 개로 모아보면요. 이상한 결론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손님을 내쫓을 생각인 가게가 계산들을 늘릴까요? 심사 라인을 정비하고 의견을 모으고 신청 절차까지 손보겠다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전제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나온 계획표가 이 해석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번에 나온 계획표에서는 코인 관련된 규칙이 3가지가 들어있고요. 먼저 코인으로 자금을 모을 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정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가지고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증권사가 코인을 다룰 때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이 고객이 코인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장부에 어떻게 적을지를 정하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규칙입니다. 여기에는 주식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로 올린 거, 이걸 토크나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거래해야 할지도 포함이 됩니다. 애킨스 위원장의 설명은 이래요. 더 많은 금융상품을 미국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혁신을 받아들이고 있고 코인으로 시장 자본을 모으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라고요. 참고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 이미 디지털 자산을 5가지 종류로 나누는 분류 기준까지 내놨습니다. 밑그림은 그리기 시작한 지 조금 됐고요. 이제 본 공사 일정표가 나온 셈이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아니 규칙은 그렇다 치고 정작 시장의 돈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까지는 처참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미국 비트코인 펀드에서 6조 9천억 정도가 빠져나갔고요. 이 펀드들이 생긴 이래로 최악의 한 달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열흘 연속 유출이 이어졌었는데 그 열흘 동안만 약 4조 2천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빠져나간 돈을 다 합치면 8조 3천억 정도예요. 이 가격이 8,900만 원 아래까지 밀린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 만에 3,400억 정도가 다시 돌아왔고요. 2달 만에 가장 큰 하루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열흘짜리 유출 행진이 여기서 끊긴 상황인데 방어세는 미국의 고용지표였죠. 6월달 새로 생긴 일자리가 5만 7천 개에 그쳤고요. 경기가 식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의 돈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블록체인 장부를 분석하는 악셀 애들러라는 분석가는요. 이번 유입을 두고 비트코인이 약세장 후반부에 들어선 가운데 펀드 쪽에서 처음으로 매도 압력이 풀리는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훈훈한 얘기인데 근데 이 돈의 내역을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들인데요. 그날 들어온 돈의 대부분은 피델리티라는 회사의 펀드로서 2,500억, 그리고 아크라는 회사의 펀드로서 1,400억이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펀드
블랙록이 만든 그 펀드에서는 같은 날 620억 정도가 오히려 빠져나갔는데요. 그것도 이날이 처음이 아니라 11거래일 연속 유출이었었고 그 기간에만 약 3조 4천억 정도가 이탈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펀드들은 담고 있는 물건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뿐이에요. 수수료도 사실상 같습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돈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제일 큰 한쪽에서만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읽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떠나는 게 아니라 펀드를 갈아타고 있다는 읽기이고요. 정말 비트코인 자체가 싫어서 파는 거라면은 유출이 모든 펀드에서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유독 한 곳에만 몰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차가운 읽기입니다. 원래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좋을 때는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이 1등 펀드로 향했죠. 근데 이번에는 1등만 빼고 들어왔죠. 그렇다면 이번 유입은 큰 손들의 복귀가 아니라 개인이나 단기 자금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순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거는 하나입니다. 기관이 돌아왔다는 헤드라인은 아직까지 반쪽짜리라는 거고 그럼 이 반쪽짜리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저는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시장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지금을 가리키고요. 21개월 만에 최저가, 역사상 최악의 한 달, 계좌의 파란불, 또 다른 하나는 규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 다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7월달에 규칙 계획표가 나왔고요. 8월 초중순에는 미뤄뒀던 심사 하나가 돌아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달 24곳의 운용사가 신청한 예측시장 펀드, 그러니까 선거나 경제지표 같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베팅하는 시장들을 담는 이런 펀드의 최종 승인까지도 미루고 검토 시간을 더 가졌거든요. 그 판정이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8월 초중순입니다. 그리고 8월 말이면 아까 말씀드린 60일짜리 의견 수렴까지도 끝납니다. 지금 시장이 바닥에서 신음하는 동안에 규제 쪽 전력에서는 하반기 일정이 촘촘하게 박히고 있다는 거고 지난 사이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펀드도 그 밑작업은 전부 하락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다음 장의 구조를 통째로 바꿨죠. 악세장에 지어지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배관이라는 이야기들 저는 이번에도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 관점이지만요. 근데 이 관점을 받쳐주는 데이터가 지난 주말에 하나 더 나온 상황이에요.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 글래스노드의 진단입니다.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 쪽에서 2년 가까이 이어지던 매도가 거의 소진됐고요. 지금의 알트장 강세는 착시가 아니라 실제 강세라는 내용들이에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는 비트코인이 더 크게 떨어져서 알트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착시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바꾼 겁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만든 알트 시즌 지수는 아직까지 기준선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반론도 있으니까 이건 확정이 아니라 진행 중인 논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판단의 내용보다 순서입니다. 알트 쪽에서 매도할 사람들이 먼저 바닥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 펀드 쪽에서 매도 압력이 풀리는 첫 번째 신호가 나왔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매도할 사람들이 구역별로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그림들. 그게 약세장 후반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고 반대편 시각도 공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대형은행 시티는 지난 1일 이 비트코인 전망치를 1억 7,1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펀드 유출이었어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이 약세 논리의 기둥 하나가 빠진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3분기 동안 규제 규정이 하나씩 소화되는 사이에 펀드 자금은 연속 유출에서 벗어나가시고 유출이 둔해지고 간간히 유입이 섞이는 쪽으로 체질을 바꾸고 또 가격은 그 위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먼저 열흘짜리 유출 행진이 끊긴 첫 번째 신호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용 쇼크로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돈이 움직일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규제 민트가 몰려있어가지고 시장이 쳐다볼 날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관전 지표 하나를 드리자면은 매일 발표되는 유입 총액은 오르락내리락 시끄럽죠. 그 숫자 대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세계 1등 펀드의 유출 행진이 끝나는 날입니다. 원래 분위기가 좋은 날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돈의 대부분이 그 펀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펀드가 방향성을 트는 날, 그때야말로 기관이 돌아왔다는 말을 처음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날이겠죠. 그 전까지의 유입들은 본 경기가 아니라 이 전초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잘못을 인정했고요. 닷새 만에 코인 규칙 3개가 담긴 올해 계획표를 내놨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 달 직후에 하루 3,400억 정도가 돌아왔었지만 세계 1등 펀드에서는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요. 그 1등 펀드의 유출이 멈추는 날짜겠죠. 단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단기답게 접근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매수할 때 짧게 수익 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10% 15% 정도 수익이 나면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매도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결국에 단기 매매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이거겠죠.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만족하고 마침표를 찍는 습관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단기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역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계획대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장을 오랜 시간 살펴보는 것보다도 원칙을 더 오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